자, 이제 모두 다 준비가 되셨죠? 오늘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셨죠? 저도 오늘 강의가 너무 설레이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두 분은요, 화면을 잘 보시면, 닮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까 싶어요. 어쨌건,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두 분은, 닮았어요. 왜 닮았냐 하면, 한 분이 어머니고, 한 분이 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20년, 이 첫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은 주제가 평범한 주부에서 진짜 부자로 코리안 드림 20년의 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Y 유니스티를 강의해 주실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가 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리액션의 박수와 손흔듦으로 한번 첫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2개면 더블이고 3개면 트리플이고 4개면 크라운이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죠? 더 굉장한 분이십니다. 다이아몬드를 넘어서 유니스티 전 세계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크라운 다이아몬드 체험했습니다. 멤버이십니다. 20년간의 석세스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은주 이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타 100억의 주인공 이은주입니다. 긴장이 좀 되네요. 오늘 저는 이제 저의 20년간의 석세스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강의를 준비하려고 보다 보니까 20년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2001년도에 유니스티를 만나서 지금 이제 20년을 이제 유니스티를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시작했을 때 제가 꾼 꿈과 그걸 이루어 나가면서 제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의 이제 오늘 스토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니스티를 20년 전에 만날 때 마케팅을 이제 이진성 스폰서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한 몇 가지 여러 가지 뭐 사업을 결정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평생 여행이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세계 일주가 꿈이었었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이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평생 여행을 이룰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만날 때는 가난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가난했었던 기억이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친정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대한 약간 하나 아닌 한이 있었는데 유니스를 만나면서 내가 20년 전만 해도 부자라면 성북동의 그런 저택에 사는 게 저에게는 그런 부자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를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 바퀴씩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그 산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유니스를 선택하면서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그 동네에 진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결단하고 그때 사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 살기는 이제 30평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벌어서 내가 뭐 몇백억의 재산을 내가 축적하고 건물과 무슨 뭔가 이런 거를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꿈보다는 돈을 열심히 벌면서 그 내 라이프 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되고 싶었어요. 돈만 많이 벌고 나는 30평, 4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재산만 축적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는데 유니스티가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삶과 삶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업을 만날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이들을 좀 키우고 나면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일을 하려고 했었던 그 일의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저는 돈이 들어가는 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돈을 버는 주체가 되고 싶고 그 번 돈에 대해서 내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좀 배워서 그 지식을 내가 팔면서 수입을 가져가면
리스크 없이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를 기회가 될 때마다 귀를 열고 알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제 여동생인 이승주 사장님에게 이 정보를 들었는데 말로 들었더니 물건 파는 일처럼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사업 설명을 들었더니 내가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팔면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평범한 모습이었어서 오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습은 굉장히 평범했지만 제가 이제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저의 성공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 10년 정도는 10년에 가깝게 제너럴로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 20년 중에 10년은 이제 VIP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가 나고 제 삶이 달라지다 보니까 더 열정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출발을 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오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성북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브이로그를 제가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또 박 팀장님이 잘 찍어주셔서 너무 좋긴 했지만 제가 20년 전에 꿈꾸었던 그 제 꿈에 대한 어떤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렇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년 전에 20년 전이 아니죠. 5년 전에 이 성북동에 이 저택들이 있는 데를 한 바퀴씩 이렇게 드라이브 겸해서 직구경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했던 생각이 뭐냐면 왜 나는 이런 데 살지 못하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을까? 아니면 어떤 배우자를 만났길래 여기에 살고 있고 제가 살았던 집은 이런 오래된 아파트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했던 생각이 그 왜가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를 지나가면서 이런 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왜 나는 왜 여기 살 수 없을까라는 게 굉장히 크게 항상 마음에 자리 잡았었기 때문에 제가 유니스를 선택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온 건 제가 지금 브이로그를 찍었던 그런 집에 내가 살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려운 생각은 마음속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집에 살면서 내가 상위 10% 이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유니스를 하면서 내가 만났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변화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진입 장벽이 좀 낮았어요. 이렇게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한 3번 했더니 이렇게 요요가 와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30대 후반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모습은 이렇게 마음씨 좋은 아줌마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20년 전에 출발을 했고 제가 2009년에 억대원봉이 가서 드레스를 입는 사람이 됐을 때 이제 비교를 이렇게 왜 이렇게 촌스러운 드레스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이제 10년 전의 모습이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재작년 이렇게 2년 전인데 이렇게 블랙데이 파티를 할 때 달라진 모습이죠. 이때 10년 전에 드레스 입은 때 모습하고 너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만나서 제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그걸 나한테도 투자하고 내 삶도 달라지면서 사람이 이제 어떤 외적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를 경험을 했고 그냥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09년에 업전봉을 가고 2010년에 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컨벤션의 무대에 올라갔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 보면 좀 약간 풋풋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컨벤션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이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갔던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억대연봉인 PD를 가고 2011년이 지나서 사파이어가 됐 이후에 제가 이제 미국의 본사에 갔어요. 근데 미국의 본사에 가면 PD 클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진이 쭉 걸려 있는데 저는 그때 사파이어였는데 이렇게 크라운 다이아몬드에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다가 제가 사파이어지만 여기다가 제 사진을 넣었어요. 제 사진을 넣고 나는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2010년 그 무대에 올라가서 다음 컨벤션에 나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로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크라운 다이아몬드 그림을 그렸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0년에 무대에 PD 클럽으로 올라갔었는데 2014년 글로벌 컨벤션에 저는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면 PD,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더블, 트리플 이렇게 4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렸던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밑그림을 잘 그리고 내가 시크릿을 하고 목표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에 글로벌 컨벤션에는 제가 이제 크라운 다이아몬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했던 글로벌 컨벤션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렸던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2016년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 해마다 집에다가 이렇게 볼 세팅을 해놓는데 2013년도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모하죠. 2, 3, 4에 다이아몬드 가겠다. 6, 7, 8에 더블 가고 9, 10, 11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12월에 크라운 다이아몬드 1차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어요. 근데 저는 2013년도에 다이아몬드가 갔고 2014년도에 더블 다이아몬드와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연속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갔으니까 제가 2013년도에 적어놨던 이 골은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제가 축적하고 시크릿 했던 목표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골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에 저희가 하와이 컨벤션에 갔었는데 사진이 되게 많이 바랬죠. 이제 찾다 보니까 저는 하와이 컨벤션에 저 혼자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제 전 쓸쓸하거나 좀 외로움을 타는 성격은 아닌데 식사를 하러 갈 멤버가 없다는 게 되게 쓸쓸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정말 너무 사랑하는 필리son 스폰서님하고 예진옥 사장님, 저희 이제 20년 지기 원정 사장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원정 사장님도 저랑 동갑인데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서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혼자는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 컨벤션 때 한 1,0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모였었는데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국에서 간 모든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웨딩 그 리무진을 저희가 이렇게 태워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리무진, 긴 리무진도 한번 타봤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2009년에 이제 사업이 우리가 태국의 이 사장님 라싸 사장님인데 그때 2009년에 태국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나와서 너무 아름다운 이 여인이 탄생을 하면서 아주 전 세계의 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2009년에 저희가 태국 내셔널 컨벤션에 초대가 받아지고 이진성 스폰서님이 우리나라는 이제 태국은 되게 잘 되고 있었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사업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제 그 시절에 그 한 3개월 중에 디렉터 2번만 유지하면 스폰서님 이진성 스폰서님 자비로 태국에 이진성 초청 여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디렉터를 2번 유지하는데도 버스 한 대가 꽉 차지 않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태국에 갔다가 태국에 이제 DSC에 갔는데 이분이 연예인인 것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너럴일 때 이분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너무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제가 사진을 찍었던 이 한 장의 추억 속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태국에 그때 갔다 와서 우리가 모든 이벤트에는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태국에서 내셔널 컨벤션을 보면서 이제 진짜 PD를 가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해 다녀와서 2009년에 저는 PD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010년에 블랙 타이 파티에 지금은 다이아몬드 이상이 돼야 블랙 타이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그때는 전 세계에 PD 클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PD 클럽이 되면은 블랙 타이 파티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타이 파티에 가서 이렇게 이진옥 사장님, 마미란 사장님, 김선희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라싸 사장님하고 사진을 찍었던 그 한 장의 추억 속의 사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에 하와이에 갔을 때 그 바람의 언덕에 혼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가 저렇게 날렸는데 그때 지나서 이제 제가 태국에서 라싸 사장님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라싸 사장님도 그때 태국 하와이 컨벤션에 왔었더라고요. 혼자 왔는지 둘이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너럴로 왔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 혼자 갔었는데 이분도 그런 제너럴인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2018년 2010년에는 그분은 다이아몬드였고 저는 이제 PD로 갔었는데 2018년 홍콩 컨벤션 블랙데이 파티에 같이 크라운이 돼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때 저분은 저를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감개무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자리에 다들 그 리더들이 있다는 거를 항상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누구나 성공자가 제너럴인 시절이 있었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아니면 프라우니 자리에 내가 내 자리는 항상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2019년 JLIC에 누군가에게 앞에서 말도 못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누군가 제가 어느 날 이제 결과가 나고 나니까 GLIC에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정말 진심을 담아서 스폰서님에게 하고 싶었던 감사 인사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정도를 항상 저 뒤에서 점으로 혼자 아니면 몇 명의 파트너들과 한 게 나도 더 레드카펫을 정말 밟고 싶다. 저런 들어가는 그 레드카펫 받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능력이 크게 없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굉장히 빨리 결과를 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PD클럽이 되고 레드카펫을 밟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익숙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참 적응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이벤트 연속인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연예인처럼 바로 앞에서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 해줘서 찍어주는데 이게 처음엔 되게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유니스트가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된 삶을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에 이 사진이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6년이면 지금도 14년 전이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제 기억에 강의를 서울센터 해주려고 오셨는데 그때 서울센터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시절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한 장의 사진을 이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GLIC 때 저희 스폰서님하고 같이 찍었는데 삶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세월은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이제 변했죠. 그래서 나이는 먹어가지만 외모는 훨씬 더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부산 펑션에서 제가 인증을 받을 때 이 사진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강현선 스폰서님의 저 표정도 너무 좋고 이진성 스폰서님의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함께 했을 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이 사진이 누가 찍어주셨는지 모르는 사진이에요. 누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간직하는 사진 중에 하나라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에 코리아 컨벤션을 이제 그 코레스 오디토리움에서 했는데 여기가 한 1,500석 정도 되는 데였었어요. 근데 2006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해였고 그 2006년에 두려웠었어요. 사업을 해서 한 7년, 6년, 7년이 지났는데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하면서 2006년에는 이렇게 터널 비전이 아니라 약간 동굴 속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두려웠던 건 오랫동안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내가 만약에 낼 수 없다면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었고 올인해서 유닛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집중하지도 않았었고 사업에 집중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나에게는 그 잃어버린 6, 7년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내 인생에 제 발목을 잡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 사업이 좀 외롭기도 한 사업이다. 왜냐면 어느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스폰서님도 힘드실 거기 때문에 스폰서님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저희 남편한테 말하면 사업하지 말라고 할 거고 내 가족한테 말하면 나랑 사업 안 할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 일이 힘든 일이라고 느껴져서 제가 컨택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제가 이겨냈는데 그러다가 2006년에 코리아 컨벤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때 저는 휴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오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그냥 어떤 제너럴이었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근데 그때 저희 휴 회장님이 이제 일본 사업자인 건 알았었는데 그분이 저희 회장님으로 오시면서 마지막에 그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글로벌 컨벤션을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안에 있으면서 계속 했던 생각은 뭐냐면 저는 유니스에 대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어서 비전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전은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내가 다시 열정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휴 회장님의 마지막 그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컨벤션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는 발표를 할 때 다시 한번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아, 그럼 내가 이걸 기회로 2년 후니까 2006년에서 2년 후 2008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 주변에 다시 컨택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6년 전에, 7년 전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 설명도 전혀 할 수 없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사업 설명도 알고 비전도 알고 내가 다시 열정만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못할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지금 마지막 기회다. 내가 글로벌 컨벤션에 반드시 PD를 입성하리라라는 어떤 각오로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됐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죠. 2006년에 장소에서 회사가 컨벤션을 했던 그 장소에 2016년에 저희 그룹 랠리를 이 장소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오셨었는데 그때 내가 그때 했던 성공이 10년 만에 이렇게 내가 이런 결과로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회사 행사가 아닌 우리 그룹의 행사를 하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 1월에 저희가 이제 다 어려웠었죠. 저희 2010년 1월에 유니스의 억대 연봉이 이분들이 다였었어요. 다였고, 이진성 스폰서님이 이제 저희에게 우리 성공해서 이 차를 탑시다라고 하면서 고용 자동차를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스폰서님이 주셨기 때문에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놨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뚜벅이었었어요. 운전면허도 없었고 4년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서 택시를 그렇게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4년 후에 저는 차를 사게 됐고 저는 이제 벤츠나 아우디 정도 아니면 BMW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명차였었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포르쉐를 집에다 모셔놨더니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차를 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년에는 롤스로이스를 차려고 저희 남편하고 작년에 이 매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6월 달까지 안에 저는 반드시 이제 롤스로이스를 사려고 제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오랫동안 제너럴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행사를 가면 그 차수에 제가 제일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휴 회장님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참 영어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대화는 잘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애들을 다 영어를 잘할 수 있게 이제 유학을 보내고 돈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진은 너무 다들 이쁘게 나오셔가지고 2014년 싱가포르 글로벌 컨벤션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김기준 사장님 팔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셀카로 찍었는데 다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형제라인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찍어서 예뻐서 제가 하나 올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덧 혼자 시작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저희 팀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들이 4조 이상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 올려봤습니다. 다들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은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멕시코에 유니스에 성공해가지고 PT가 돼가지고요. 스폰서 초청 여행으로 미국에 갔던 여행이에요. 크루즈를 갔다가 멕시코에 이제 기항지에 내렸는데 저희 딸내미가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정말 저를 막 놀렸어요. 근데 이거 다 유니스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진인데 참 촌스럽죠. 그래서 이랬던 제가 유니스를 통해서 이제 삶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저희 남편하고 이제 미국에 2017년에 여행을 갔었는데 사진이 달라졌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스페인에서 어떤 셀럽처럼 달라진 저의 모습이고요. 전하고 후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거를 제가 정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중에 크루즈를 갔다가 저희 스폰서님 제가 이 부부 사진 이게 스폰서님 부부 사진 찍어드렸을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너무 이제 젊은 연인들처럼 이렇게 찍으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김선희 사장님하고 산토리니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의 그 루이스 호수에 있는 피어멘트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도 너무너무 추웠는데 이때 너무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예쁘게 찍으려고 밖에 나가서 했던 사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추억이 이제 새록새록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유니스를 통해서 PD가 된 이후로 비즈니스를 타면서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2014년인가요? 2014년, 2015년 정도에 저희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을 갔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그 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탔어요. 전용기를 탔는데 이렇게 멋있는 남자 승무원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저희가 독일로 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이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전 세계 너무너무 많은 여행지를 다녀봤는데 꼭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한번 오고 싶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이제 전용기를 타고 넘어갔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슐로스 크론베르그 호텔이라는 이제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시집을 와서 여왕의 딸이 시집을 와서 독일에서 이제 살았던 어떤 저택인데 그 성을 개조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에 같은 방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골프장까지 있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정말 파트너랑 함께 왔으면 하는 생각을 여행 내내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진호 사장님하고 이기자 사장님하고 같이 여기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에서 안에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방도 이제 스위트룸에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여행 간 중에 가장 저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해줬던 그 조식 뷔페인데 이 조식 뷔페에 제가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럭셔리한 그런 조식 뷔페의 레스토랑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 한번 저는 꼭 파트너들과 함께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폰서님하고 같이 이게 독일에서 라인강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이런 같이 함께했던 근데 이 다이아몬드 트립은 오랫동안 저는 제 파트너랑 함께 가지 못하고 저 혼자 갔었기 때문에 정말 형제 라인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마음에 맞는 형제 라인을 스폰서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지만 파트너랑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저희 다이아몬드 세조가 탄생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다이아몬드 트립이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윤 사장이 이번 여행이 가장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조의 다이아몬드와 함께 오렌지 옐로우 나이프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로라를 이틀 연속 봤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만나길 때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출발을 했는데 그 사업하기 한 몇 년 전의 사진이에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사진의 모습보다 못하신 분은 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은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살았고 저희 부부는 열심히 유닛을 하면서 해외여행은 각자 많이 갔지만 함께 간 여행은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우리도 가족 여행 한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뉴욕에 가족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가족들도 이제 어느덧 아이들도 30살이 됐고 28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건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린피가 가장 비싸다는 남해 사우스케이프에 가서 가족이 이제 저희 남편이 작년에 환갑을 맞이해가지고 같이 이제 골프 여행을 갔었고요. 올해도 남해 사우스케이프를 갔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지고 사진 속에 달라진 우리 삶이 보여지더라고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저희 파트너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려 드릴까 같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그게 오로지 저는 매일 그 생각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가족도 이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큰 그룹을 가졌던 분들도 봤었고 여러 가지를 저는 그룹의 리더가 꿈이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되게 바라보면서 벤치마킹 하면서 제가 취할 건 취하고 취하지 않을 건 버릴 건 버리면서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긴 하나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내가 살면서 내가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PMC라는 거에서 매달 저는 이 윤리강령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컨택 매너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택 매너는 뭐냐면 누군가를 컨택을 하고 나랑 같이 이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컨택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당하면 속상하거나 내가 마음이 아플 짓은 우리 하지 말자 해가지고 누군가가 대신 나보다 먼저 컨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성공하라. 유니스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컨택 매너를 지키자 이렇게 이거를 강조를 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한테 올 사람은 오고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사업은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 그걸 강조하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룹의 이제 임원들 간에 리더들 간에 아니면 그룹의 회원들 간에 금전거래 불가. 동거래를 하면 그룹이 가장 빠르게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동거래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만나고 그냥 부부가 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분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폰서 파트너가 아니면 남자분, 여자분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불건전한 남자의 이성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는 결국 사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면 저희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이거를 항상 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예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미리미리 PMC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제 라인 교류 불가. 형제 라인은 나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제 라인에게 내가 명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형제 라인과 식사를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이렇게 응원해 주기만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라인들하고 차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스폰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을 먹고 성공하는 그룹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PMC나 1박 2일에 음주 불가. 뭐 맥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애프터를 할 때도 미팅 끝나고 파트너와 함께 술을 마시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술을 먹다가 저희가 혹시 실수를 하면 그냥 팀워크에서는 내가 실수해도 괜찮지만 사업을 하면서는 저는 저의 스폰서님이나 파트너가 술 먹고 저에게 실수를 한다면 저는 그분하고 사업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은 유니스에 뭐 비트코인 없으니까 같이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가끔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유니스 하나에 몰입해도 내가 빨리 결과를 못 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타 네트워크 병행, 사업 병행 불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인행위 안 됩니다. 영 리크루팅 안 됩니다. 절대 불가. 다이아몬드 직급자라도 내가 그런 행위를 했던 게 내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다이아몬드도 직급자라도 코드가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매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길 시에는 저희 유탑 시스템에서 이제 제외돼서 각자 사업은 할 수 있겠죠.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유탑 시스템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강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회사의 경영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유니스를 선택했지만 회사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계획이 없다면 저희는 절대로 큰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유니스티는 휴재장님이 10억을 버는 10,000명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게 회사 경영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JLIC에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10,000명의 다이아몬드를 10억을 버는 10,000명의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게 회사의 경영진의 마인드인데 작년에 저희 GLIC 때 전 세계에서 모인 다이아몬드가 이 정도 멤버가 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 인지율밖에 안 됐고 지금 현재 64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나가 있는 중에 우리나라가 그나마도 1등입니다. 1등인 우리나라에서 인지율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우리 지금 이 자리를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10억을 버는 10,000명의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탑이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저희 그룹이 또 그 중심에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같은 시기에 이 그룹 저 그룹에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해 주는 거는 저희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게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올해 준비 잘해서 내년에 3, 4, 5에 서로 이제 여기 리더들 다 리더 그룹별로 다이아몬드들이 진짜 5조 이상 다 탄생을 하셔가지고요. 폭발 성장하셔서 글로벌 컨벤션 하거나
또 다른 GLIC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밋에 저희 이진성 스폰서님이 가장 저 유탑에서 가장 많은 멤버를 가지고 있어서 스폰서님이 완벽한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게 되게 만드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예전에 제 모습과 지금 이제 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변화되셔서 다이아몬드 되시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고요. 저는 예전에 시작했고 너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듯 하긴 하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성공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내가 이걸 할 거라면 목표를 짧게 잡으셔서 지금 현재 지금 저는 한 1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갔고요. 그 이후에 빠르게 갔지만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가신 분들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시더라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 3년 안에 반드시 다이아몬드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여러분이 내가 3년 안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액션하시면 다들 3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20년간의 역사와 노하우를 아주 짧은 시간에 저에게 강력하게 전달해 주신 이일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저도 이제 벅차서 할 말을 이제 생각하기가 조금 감정이 겨운데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이 헷갈릴 만한, 모르실 만한 용어가 잠깐 들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이 제너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너럴이라는 건 저희가 PCM, 그러니까 PD클럽이죠. 억대 연봉이 되기 전 직급자들을 제너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PD클럽 이상이 되시면 그에 걸맞는 성공자로서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성공자로 분류를 하고요. PD클럽이 아직 안 되신 분들, 뭐 시니어 매니저, 디렉터나 이디렉터 이런 분들은 제너럴로 분류가 돼서 회사가 약간 차별적으로 뭐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제너럴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용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윤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분이 준비하고 계시죠. 아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분도 거의 방금 강의하신 건 거의 30년 가까이 사시면서 비즈니스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해오시면서 지금 멋지게 2세 사업가로서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목이 또 아주 멋지죠. 엄마의 진실된 과정을 보며 갖게 된 비전입니다.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려진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탑 고려진입니다. 네, 오늘 저의 주제가 엄마의 진실된 진실된 성장 과정을 보면서 갖게 된 비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좋아 보였던 직업이 문방구 사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문방구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에 1명, 2명씩 사장님들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홈미팅을 시작하셨던 것 같고 유니티 사업을 그때부터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굉장히 잘 돌봤어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좋아해서 잘 봤었겠다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랑 저희 오빠 그리고 고민형을 두고 칠판에다가 항상 엄마는 2년 뒤에는 이런 차를 사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집에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우리가 같이 하면 엄마가 그 성공이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저희에게 세뇌 아닌 세뇌를 시켜주시면서 저희가 정말 홈미팅 할 때도 아기를 잘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엄마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촉으로 엄마가 성공을 해야 우리 집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비전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2년 뒤, 3년 뒤 지켜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일단 엄마에 대한 신뢰는 깨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2년 뒤에 그런 차를 타시게 됐고 저희 집이 5년 뒤에 그런 집에 살게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거 진짜구나. 이 사업
엄마처럼 열심히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희 집에 홈미팅을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했던 것 같고요. 그 아기들 잘 돌봐준 거에 대한 엄마가 저를 그 부분을 높이 사서 당연한 거라고 여기실 수도 있었지만 항상 그 부분을 높이 사셔서 제가 유학을 항상 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 유학을 저희 엄마가 보내주셨고, 제가 중고등학교는 남아공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디자인을 졸업할 때까지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유학생을 할 때마다 려진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하셨던 말씀은 너가 좋은 일을 해. 너가 했을 때 가슴 뛰는 일을 해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고, 저도 사회에 나와서 그런 일을 찾았을 때 저는 사실 엄마가 20년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유니스를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 이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쉽게 하셨고, 저는 항상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20년 동안 얘기를 하셨고, 20년 동안 잘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미팅만 그냥 다니고 파트너 2명만 있으면 진짜 성공하는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또 학원을 다니면서 또 유학 준비하는 학원, 그리고 뭐 토플 학원 이런 거 다니면서 또 야금야금 제가 제품을 굉장히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시작하기만 하면 PD 바로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좀 한 번이라도 좀 힘든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쉽게 막 하지 않았을 정말 많은 고민에 걸쳐서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정말 쉽고 재밌고 행복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유니스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쉽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안에 들어와서 유니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저희 스폰서님, 저희 엄마가 얼마나 있잖아요. 백조는 밑에서 엄청나게 발을 구르지만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한 그런 백조의 삶을 살고 계셨구나. 이게 정말 정말 성실해야 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인내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엄마의 성공에 내가 취해 있진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건 내 삶이 아닌데 자꾸 그게 내 삶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한 번도 제가 마음 먹어서 안 된 일이 없었어요. 그냥 서포트도 해주셨고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더 나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힘듦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안에서 1박 2일 PMC 때 한 명도 못 초대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용인에 가서 혼자 밥 먹고, 저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런 아이인데 파트너도 없고 스폰서님은 또 너무 머셔가지고 제가 또 감히 또 밥을 같이 먹을 상황도 아니어서 혼자 먹는 밥, 그리고 그 PMC와 1박 2일 끝내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엄청 울고, 그러니까 제가 막 저의 분에 못 이겨서 운 적도 되게 많고, 굉장히 그런 걸 겪으면서 저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좋은 애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좋아하는 애들만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도 이 안에서 깨닫고,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직업군들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사업에서의 인간관계는 정말 다른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이 성숙해지는 그런 다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엄마와 나의 다른 점은 뭘까? 나는 왜 빨리빨리 정말 PD 금방 가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랑 나의 다른 점은 뭘까 봤더니, 저는 엄마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겪으시면서 하루하루 다지셨던, 크면 정말 부자로 살게 될 거야 라는
매일매일의 다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다지는 시간을 지금 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줌 미팅으로 변환이 되면서 제가 시간이 조금 굉장히 많이 남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전공을 살려서 인맥도 쌓을 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또 제가 비전을 보게 돼요. 제가 일을 이제 상위 0.0001%인 사람들을 많이 보는 그런 직업을 지금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난하든 아니면 정말 부자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픈 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해결책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을 드시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고 쪼끔 더 신경 쓰신다면 그냥 유기농 이런 거 먹는 거 정도? 정말 정보가 없어서 못 쓸 돈은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 어 못 이렇게 알지 못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불안감, 그리고 정말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AI가 대체될 것이다라는 걸 정말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전환이 되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1년 뒤, 2년 뒤는 정말 모르는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할 거는 유니스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사업을 하는 엄마를 보았고 모래성은 쉽게 빠르게 크게 갑자기 쌓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난다거나 아니면 누가 잠깐 이렇게 툭 치거나 하면은 금방 쓰러질 수 있는 모래성이 아니라 정말 이진성 사장님 그리고 유탑, 이은주 그룹을 만난 건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정말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시간인 것 같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삶이 달라질수록 저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정말 모르는 세계, 정말 부자들의 세계가 보이는데 내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그냥 정말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죽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딸 그래서 그 그림자가 되기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지는 시간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2020에 이제는 이제 다지는 거 그리고 마음의 힘듦 이런 건 다 이제 내려놓고 끝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줌 미팅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한 5분 정도 같이 보고 계시는데 2021년도에는 정말 이제는 이제 누구의 이제 딸로 스피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과를 내서 PD가 꼭 돼서 제가 456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저희 스폰서님 가실 때 정말 한몫하는 파트너가 꼭 되고 싶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 없게 항상 돈을 보내주셨고 학비를 보내주셨고 제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용돈도 항상 제때 보내주신 거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유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앞에서 제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456 꼭 PD가 돼서 PD가 되어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탑의 고려진이 돼서 다시 찾아뵙고 싶고요.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진솔하게 저희에게 스피치를 해주신 고려진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간 사업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간의 느낀 점을 저에게 짧게 말씀해 주신 너무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강의 주신 거 너무 가슴 벅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가슴이 벅차서 지금 이 가슴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오늘의 짧은, 정말 짧게 느껴지는, 그 어느 날보다 짧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의 주신 두 모녀, 멋진 사업가분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